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왕조 국가에서 권력의 승계는 언제나 피를 부르는 숙청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을 베어버렸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새로운 술탄이 즉위하면 자신의 모든 형제를 비단줄로 교살하는 형제 살해의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21세기에 유일하게 남은 정은대적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 역시 이 잔혹한 역사의 법칙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씨 일가의 계승사는 패배자에게 곧 죽음이나 영원한 유배를 의미하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김정일은 후계자가 되기 위해 숙부인 김영주를 숙청하고 이복동생인 김평일을 수십 년간 해외로 내돌렸습니다. 그 아들인 김정은의 시대에 이르러 이 피해 숙청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버지의 최고 측근이자 자신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했고, 이복형이자 권력의 잠재적 위협이었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암살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혈육도 그저 제거해야 할 정치적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을 북한 정권 스스로 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체제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평양의 권력 지형에 전례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계 구도가 아들과 아들 혹은 삼촌과 조카의 대결이었다면, 이제 다가올 미래의 권력 투쟁은 북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성 대 여성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오빠의 곁에서 피 묻은 손을 마다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2인자로 군림해온 여동생 김여정,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부의 충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린 딸 김주애. 이 두 사람의 존재는 단순히 고모와 조카라는 가족 관계를 넘어 포스트 김정은 시대를 차지하기 위한 피 말리는 권력 암투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만약 김주애가 공식적인 후계자로 낙점되는 순간 김여정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밀려나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김주애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김정은 위원장에게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하여 통치불능 상태가 된다면 북한의 권력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현재 평양의 권력 구조를 아는 군사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은 주저없이 단 한 사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이름을 꼽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독재자의 여동생이 아닙니다. 스위스 베른 유학 시절부터 김정은과 고독과 불안을 함께 나누며 자란 가장 완벽한 정치적 동지이자 오빠의 머릿속을 가장 잘 읽어내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그녀는 권력의 마쿠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빠의 동선을 챙기고 문서의 결재를 담당하는 서기실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체제의 모든 최고 기밀과 인사 정보를 자신의 소나귀에 쥐었습니다. 김여정의 진짜 무서움은 그녀가 권력의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더군다나 군사 경험이 전무한 30대 여성이 권력의 2인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공포와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북한 정권의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대남 대미 관계에서 가장 원색적이고 도끼 어린 비난 담화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며 적대국들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그녀였고, 남한 당국자들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낸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보는 오빠인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증명하는 동시에 북한 군부와 강경파들에게 자신의 카리스마와 장악력을 과시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현재 김여정은 노동당의 핵심 권력 기관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 간부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조직지도부를 장악했다는 것은 그녀가 언제든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정적을 숙청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최고위급 간부들이 그녀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수첩을 꺼내 지시를 적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빠의 절대 권력에 기생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은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카가 성장할 때까지 권력을 보위하는 섭정 왕태후의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림자 여왕의 거대한 야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여정이 마쿠에서 거대한 권력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을 때 평양의 정치 무대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김정은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얀 패딩을 입고 앞머리를 내린 이 소녀가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독재 국가의 은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자녀의 존재를, 그것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대량살 상무기인 핵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딸바보 아빠의 과시욕이거나 북한의 핵무기가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유화적인 선전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은 단순한 선전 무대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김주애는 열병식의 귀빈석 중앙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인민군의 사열을 받았고, 백발이 성성한 북한의 최고위급 군단장들과 장군들이 어린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거나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하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녀를 향해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을 격상시키더니 급기야 조선의 샛별, 향도 등 후계자에게만 부여되는 최고 권위의 정치적 수식어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주애가 김정은과 나란히 군사훈련을 지도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그녀가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10대 소녀의 파격적인 등장은 곧 거대한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이라는 거대한 절대 권력의 그림자 안에서는 더없이 안전하고 존귀한 공주님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군부나 당 조직을 장악한 경험이나 세력이 전무합니다. 그녀의 권력은 오직 아버지의 생명줄에만 연결되어 있는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녀가 성인으로 장성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기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주애를 후계자로 떠받들던 수많은 군부 장성들과 당 간부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강력한 실권자인 고모 김여정의 눈치를 살피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어린 조카의 화려한 등장은 역설적으로 야심 넘치는 고모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는 도발이 되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파국의 교차로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과 내부 역학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지표는 바로 국가 공식 행사에서의 자리 배치와 동선입니다. 이른바 1호 행사라 불리는 최고 지도자의 공개 활동 사진 한 장에는 수많은 정치적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쏟아낸 사진과 영상 속에서 우리는 매우 기괴하고도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 김정은의 지근거리에서 잿더리를 들고 수행하거나 오빠를 대신해 외교 무대의 전면에 나서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했던 실질적 2인자 김여정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두리로 밀려난 것입니다.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 촬영 행사에서 김주애는 아버지 김정은의 손을 잡고 군인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붉은 융단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한때 북한 전체를 호령하던 고모 김여정은 융단 밖으로 밀려나 군인들 뒤편에서 박수를 치는 초라한 모습으로 카메라 앵글의 구석에 간신히 잡혔습니다. 열병식 주석단에서의 위치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어린 조카가 아버지와 볼을 비비며 최고위급 장성들의 열광적인 충성 맹세를 받고 있을 때, 김여정은 주석단 앞줄에 오르지 못한 채 검은 옷을 입고 뒤편 구석에 홀로 서서 행사장 아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대중에게 보여지는 시각적 권력의 상실은 곧 실질적인 권력의 누수를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김여정의 이런 모습은 최고 지도자의 총애가 여동생에서 딸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권력욕을 숨기려 해도 오빠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피 묻은 손을 자처했던 김여정의 내면에는 엄청난 모멸감과 위기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김주애의 생모인 리설주 여사와 시누이 김여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설은 오래전부터 평양 외교계 파다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내세워 백두혈통의 곁가지를 쳐내고 직계인 원가지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어머니 리설주와 수령의 유일한 혈육이자 정치적 동반자임을 자부해온 시누이 김여정 사이에 숨 막히는 기싸움. 평양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 세 여성의 시선이 엇갈리는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내전은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어린 후계자를 남겨두고 급사했을 때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으로 인해 김주애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사망한다면 평양 권력의 진공 상태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나이 어린 김주애가 곧바로 최고, 사령관의 자리에 앉아 백전노장인 군부와 당 간부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연적으로 누군가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섭정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섭정의 최우선 순위는 막강한 당 조직 장악력과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을 모두 갖춘 김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섭정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린 조카 단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던 수양대군이 결국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좌에 오른 세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영국의 리처드 3세 역시 형 런던탑에 어린 조카들을 가두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맛을 본 섭정은 결코 순순히 권력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이유는 생존의 법칙 때문입니다. 만약 김여정이 10년간 섭정을 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훗날 김주애가 장성하여 친정을 선포하고 진정한 최고 지도자가 되려 할 때 그녀의 눈에 비친 고모 김여정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가장 크고 위험한 역적일 뿐입니다. 김주애는 자신의 권력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모와 그 일당을 숙청해야만 합니다.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여정 역시 이 끔찍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자신이 조카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김여정은 섭정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김주애의 권력 기반을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여 스스로 최고 존엄의 자리에 오르려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가장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수령의 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평양의 핵심 엘리트들입니다. 당 조직 지도부, 국가보위성, 정찰 총국, 그리고 인민무력성의 고위 장성들은 지금 목숨을 건 끔찍한 러시안 룰렛 게임에 내몰려 있습니다. 독재 체제에서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에 줄서기 실패는 곧 본인은 물론 3대에 걸친 가문의 멸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김주애와 김여정이라는 두 개의 태양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악몽 같은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샛별 장군 김주애에게 엎드려 충성을 맹세해야 마땅합니다. 열병식에서 별 4개를 단 노장군들이 10대 소녀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 것은 단순히 아부에 미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날 불경죄로 숙청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들의 속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오늘 밤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린 김주애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고 진짜 권력의 칼자루는 수년간 당의 인사권과 숙청을 주도해 온 독거미 같은 김여정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김주애에게 지나치게 아부하며 김여정을 무시했던 간부가 있다면 권력을 잡은 김여정은 그들을 가장 먼저 고사총 앞에 세울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실세인 김여정에게 남몰래 줄을 서고 그녀의 사조직에 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인 딸의 앞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여동생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순간 김정은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과거 고모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도륙했던 것처럼 여동생 김여정과 그 측근들을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로 몰아 일거에 쓸어버릴 것입니다. 평양의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위대한 백두혈통을 찬양하며 충성을 외치지만 밤이 되면 누구의 동아줄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피 말리는 계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불안감과 상호불신은 결국 어느 한쪽이 먼저 선제 타격을 가해야만 끝이 나는 유혈 쿠데타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이미 누구의 피가 튀어오를지 모르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역사학자와 정보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예의주시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X데이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과 고도 비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집무실이나 특각에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평양의 시계는 그 즉시 멈춰 서게 됩니다. 최고 존엄의 유고는 북한 체제에서 단순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우주가 무너지는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망 사실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식 발표되기 전 극소수의 최측근들만이
이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는 길어야 이틀 남짓한 골든타임 동안 평양의 지하, 벙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끔찍한 권력 탈취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의 핵심은 누가 호위사령부를 통제하고 누가 김정은의 집무실 금고에 있는 최고 기밀 문서와 핵 단추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순간 미성년자인 김주애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권력의 방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머니 리설주가 딸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겠지만 그녀에게는 군대나 정보기관을 움직일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다릅니다. 당 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녀는 오빠의 죽음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국가보위성과 기무사령부 격인 보위국을 동원해 평양 시내의 통신망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권력의 공백기, 총구를 쥔 자가 곧 법이자 새로운 태양입니다. 김여정은 오빠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권력 독점을 위해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선제 타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김여정의 선제 타격 1순위 타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어머니 리설주와 조카 김주애,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던 신흥 군부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권력투쟁의 역사에서 원가지 직계가 아닌 곁가지로 분류된 황태자나 친인척들은 단 한 번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일의 정비였던 고용희의 피를 이어받은 자신이 진정한 백두혈통의 원가지이며 어린 조카는 국정을 이끌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양의 밤, 김여정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국가보위성 체포조가 리설주 모녀의 관절을 급습하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된 소설이 아닙니다. 과거 장성택이 심야의 당 중앙위 회의장에서 끌려나가 처형당했던 것처럼 권력의 이동은 찰나의 폭력으로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애에게 엎드려 아부했던 군부의 늙은 장성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질 틈조차 없이 도륙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김여정은 이들을 혁명의 배신자나 수령의 눈을 속인 간신배로 몰아 대대적인 숙청의 피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살기 위해 군부 인사들은 앞다투어 어제까지 샛별 장군이라 칭송하던 10대 소녀를 향해 반동분자라는 저주를 퍼부으며 김여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리설주 모녀가 해외 망명을 시도하거나 평양 밖으로 탈출하려 한다면 김여정은 과거 이복 오빠 김정남을 암살했던 조직을 가동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 후환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고모의 눈에 조카의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을 겨눌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객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야 한다는 차가운 살기만이 평양을 지배할 것입니다.